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요즘 물가와 금리, 일자리 변화까지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고 노력 대비 성과가 더디다고 느끼셨나요? 특히 9월은 멈칫과 도약이 번갈아와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끼띠 9월 반드시 기억할 날짜를 콕 집어드리고 길일과 흉일 대처법, 그리고 행운의 숫자, 색상, 방향까지 한눈에 안내해드립니다. 운을 제대로 터뜨리려면 끝까지 보시고 최소 2번은 돌려보며 중요한 날짜와 팁을 메모해 두세요. 지금 배경에는 777의 주파수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어 듣기만 해도 재물운이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다른 일을 하실 때도 틀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목표를 글로 남기는 행위는 집중을 높이고 실현 확률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려요. 매달 띠별 길이흉일과 숫자 셋방향 업데이트를 가장 빠르게 받고 가족 지인과 공유하면 실천 동력도 커집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은 일상에서 가볍게 활용해 재물 흐름을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토끼띠 9월 운세 이 날짜를 공개합니다. 이번 달 흐름은 금과 목의 충돌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을사년의 불기운이 안쪽에서 숨을 불어넣고 9월의 유금이 바깥을 단단히 조여서 토끼띠에게는 멈칫과 도약이 번갈아 오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마음이 가볍게 열리고 어떤 날은 별일 아닌데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커다란 물줄기를 바꾸는 달이니 관찰과 기록 그리고 대화의 힘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차 한잔하며 흘려들은 말에서 실마리가 나옵니다. 이 실마리를 붙잡으면 돈과 명예 그리고 관계의 신용이 동시에 올라가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똑같이 열리는 길은 아니라서 준비와 타이밍을 동시에 잡는 이가 결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 달은 무리한 질주보다 리듬 조절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돈과 재물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토끼띠의 재물운은 한 줄로 말하면 유입은 점진 상승, 유출은 불규칙이 포인트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온다기보다 고정 수익이 조금씩 늘거나 부수입이 새롭게 생기는 식으로 체감됩니다. 영업이나 프리랜서라면 중간 소개자 또는 오래 거래한 고객에게서 추천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추천을 실제 계약으로 연결하려면 준비한 제안서를 상대 눈높이에 맞춰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수정을 귀찮아하면 좋은 기회가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성실히 맞추면 같은 조건이라도 당신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9월 초의 급등 급락을 쫓지 말고 9월 열여덟의 날 이후로 관찰 기간을 길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은 실거주와 임대 수익의 경계선에서 고민이 깊어지는데 현장 답사를 최소 2번 이상 가고 낮과 밤의 분위기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출 금리 변동을 예민하게 체크하되 서류를 한 번 더 대조하면 사소한 숫자 실수가 큰 손실을 막아줍니다. 가계 지출은 생각보다 생활비 항목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보기를 계획 없이 하면 이벤트성 소비가 겹쳐 영수증이 쌓입니다. 식재료는 일주일 단위로 장보기 날짜를 고정하고 비슷한 코스에서
반복 구매하면 새는 돈이 줄어듭니다. 또 조용히 빠져나가는 구독료를 점검하세요. 9월에는 무료 체험이 끝나고 자동 결제되는 케이스가 늘어 재무 구멍이 됩니다. 작은 숫자라도 모아보면 한 달 체감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지갑에 오래 넣어둔 저축의 씨앗은 이달의 껍질을 벗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적금이나 적립식은 중도 해지보다 비중 조절이 효율적입니다. 반년 목표를 다시 잡고 자동이체 날짜를 바꾸면 행운의 흐름을 타기가 쉬워집니다. 회사원이라면 연말 정산을 미리 가정 계산해 공제 항목을 챙기고, 자영업자라면 세금 계정을 따로 만들어 분리 보관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갑니다. 토끼띠는 원래 민감하고 섬세한 기운이 강해 계절 바뀜을 몸으로 먼저 받습니다. 9월에는 위장과 목 그리고 관절 케어가 핵심입니다. 마른 기운이 늘어 목이 칼칼해질 수 있고 찬 음식이 땡겨서 위가 놀랄 수 있습니다. 40대는 야근 뒤 라면이나 매운 음식이 유혹을 하는데 이때 소화제에 의존하면 다음 날 더 무겁습니다. 차라리 따뜻한 죽으로 속을 눕혀주세요. 50대는 허리와 무릎에 신호가 옵니다. 오래 앉아 일하는 분은 1시간마다 일어나 다리를 흔들어 주는 루틴을 챙기면 다음 날의 피로도가 확 내려갑니다. 60대는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패턴이 있다면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을 줄이고 해 지기 전에 가벼운 산책을 넣으세요. 70대와 80대는 낙상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욕실 발판과 복도 조명을 점검하고 신발 밑창의 마모를 확인하세요. 이런 소소한 점검이 큰 병원비를 막아줍니다. 운동은 무리한 근력보다 관절을 부드럽게 푸는 스트레칭과 걷기에 비중을 두면 좋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와 잘 맞는 띠를 살펴봅니다. 돼지띠와 양띠는 당신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실제적인 정보와 연결을 가져다 줍니다. 팀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들과 한 편을 먹는 게 이익입니다. 개띠는 정서적 지지를 잘 해주며 갈등이 커지기 전에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반면 닭띠와는 부딪힘이 생기기 쉬우니 업무 분장과 역할을 정확히 정해놓고 만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용띠는 경쟁과 자극을 주는데 적절한 거리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인연운에서는 오래된 친구나 과거 직장 동료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찾아오는 흐름이 있으니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훑어보세요. 그 한 통의 연락이 새 길을 답으로 보여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내 편일 가능성이 높은 돼지, 양계 순서로 조언을 구하면 현실적인 조언을 얻습니다.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를 짚어봅니다. 첫째는 금간 그릇과 깨진 접시입니다. 금이 난 식기는 집 안의 재물 그릇을 상징하니 보관해 두기보다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마른 화분입니다. 흙이 갈라지고 잎이 시든 채로 두면 집의 기운이 메말라 돈의 순환이 막힙니다. 흙을 갈아주고 물을 주며 햇볕을 맞게 하면 좋고, 완전히 죽었다면 새 화분으로 교체하세요. 셋째는 멈춰선 시계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물건은 돈의 순환을 멈추게 합니다. 배터리를 갈아 다시 움직이게 하거나 과감히 치워 새 흐름을 들이세요. 이 3가지만 정리해도 집 안 공기가 바뀌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현관 앞에는 낡은 우산을 정리하고 발매트를 깨끗이 빨아두면 운의 첫인상이 좋아집니다. 토끼띠가 피해야 할 흉의를 알려드립니다. 9월 초 사흘과 닷새는 버스가 한 번에 오지 않는 날처럼 일정이 꼬이기 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결정과 계약은 미루고 확인과 점검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9월 여드레와 열나흘에는 달의 기운이 강해 말실수와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날은 짧은 메시지보다 길게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스무사흘은 지출이 겹치기 쉬운 날이라 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현금 흐름표를 다시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월 스무엿새도 기운이 들쭉날쭉해 피곤이 쉽게 쌓입니다. 미팅은 오전에 배치하고 오후에는 휴식과 정리를 택하세요. 이 흉일에는 특히 늦은 밤의 충동 구매와 감정 섞인 투자 결정을 멀리하세요. 이번에는 꼭 알아야 할 길이를 정리합니다. 9월 나흘은 서류를 정리하고 미뤄둔 청구를 보내기 좋습니다. 9월 아흘에는 소개운이 강하게 들어 동료의 도움으로 기회가 연결됩니다. 9월 열둘날은 손을 잡고 협업을 열기 좋은 흐름입니다. 9월 열여새는 재정비의 날입니다. 책상 정리만 해도 전화가 오고 멈췄던 일이 다시 굴러가는 흐름입니다. 9월 스무하루와 스무나흘 전후에는 멀리 이동하거나 새로운 장소에서 미팅을 잡으면 뜻밖의 제안을 받기 쉽습니다. 9월 스무여드레와 스무아홉에는 마무리의 감이 좋으니 청산정산 결제를 정리하고 다음 달의 계획을 확정하세요. 특히 9월 스무아홉 날 저녁에는 귀인의 조언이 들어오는 흐름이 강하니 대화를 길게 가져가면 보석 같은 한마디를 얻게 됩니다. 행운의 숫자와 색을 드립니다. 숫자는 둘, 넷, 여섯, 아홉의 흐름이 좋습니다. 둘은 짝을 이루게 하고 넷은 기반을 안정시키며 여섯은 협상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홉은 마무리에 힘을 주어 계약을 성사하게 합니다. 보조로 3과 5도 부담 없이 더해보세요. 색은 연한 초록과 크림빛 베이지, 그리고 포근한 라일락 계열이 안정과 조화를 부릅니다. 중요한 날에는 이 색을 한 가지라도 몸에 지녀보세요. 스카프나 손수건, 노트 표지처럼 눈에 은은하게 들어오는 소품이 좋습니다. 금속 장신구는 너무 날카로운 디자인보다 둥근 라인이 좋습니다. 방향은 동남이 길합니다. 창을 열고 환기를 할 때 동남쪽 문을 먼저 열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집안 공기의 흐름이 밝아집니다. 책상에서도 오른쪽 앞 코너에 초록색 식물을 두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이제 연도별 로또 운세를 살펴봅니다. 먼저 정묘생인 1987년생은 아이디어가 번쩍이며 숫자의 패턴을 복귀할 때 성과가 납니다. 9월 열여새와 스무나흘이 좋은 흐름입니다. 숫자 선택은 2와 4와 6 그리고 9를 중심으로 조합하세요. 모임이나 회의 중에 떠오른 숫자를 메모에 적어두었다가 저녁에 다시 보면 느낌이 또렷해집니다. 강하게 확신이 드는 날에만 소액으로 즐기듯 시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을묘생인 1975년생입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순간에 행운이 엮입니다. 9월 나흘과 열여드레가 좋습니다. 숫자 흐름은 1과 4와 8이 깔끔합니다. 아침보다 해질녘의 집중력이 좋으니 저녁에 차분히 조합해 보세요. 가볍게 작은 금액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시도하면 마음도 편하고 흐름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개묘생인 1963년생은 실속과 절제가 다딥니다. 9월 아흐레와 스무여드레가 길합니다. 숫자는 3과 5와 7의 힘이 실립니다. 그날 기분보다 생활비와 저축의 균형을 먼저 맞추고 남는 선에서 가볍게 참여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묘생인 1951년생입니다. 예감이 맞는 날이 뚜렷하게 옵니다.
9월 열나흘과 29날이 핵심입니다. 숫자는 2와 7과 9가 어울립니다. 그날의 표정과 몸의 컨디션이 편안하면 가볍게 시도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과감히 쉬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운은 늘 준비된 마음을 찾아옵니다. 집과 공간의 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의 토끼띠는 현관과 싱크대의 물길 정리가 핵심입니다. 현관 신발은 계절이 지난 것은 정리하고 자주 신는 두 켤레만 앞으로 꺼내 놓으세요. 싱크대 배수구는 깨끗이 청소해 물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해야 돈의 흐름도 탁 트입니다. 침실은 머리맡을 과하게 꾸미지 말고 조명은 따뜻한 톤으로 바꾸면 수면의 질이 오릅니다. 냉장고에는 비슷한 종류의 소스와 반찬이 겹치지 않게 라벨을 붙이면 식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되고 행운이 머무를 자리가 넓어집니다. 책장은 눈높이 선반을 비우고 올해 가장 중요한 한 권을 정면에 세워두세요. 의지가 자주 흔들리는 분은 현관 거울 옆에 오늘의 다짐 한 줄을 붙이면 나갈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번 달 애정운을 봅니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은 말의 리듬을 천천히 가져가면 좋습니다. 질문을 길게 던지고 대답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가 최고의 매력 포인트로 작동합니다. 데이트 장소는 시끄러운 상권보다는 작은 공원이나 조용한 카페가 좋습니다. 커플은 상대의 루틴을 존중해주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일과 끝나는 시간에 맞춰 5문장의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는 작은 의식만으로도 관계가 탄탄해집니다. 부부는 지출과 집안일을 둘러싼 말싸움의 기운이 있으니 한 주에 한 번 가계 회의를 열어 역할을 재조정해 보세요. 서로 듣고 서로 요약하는 방식이면 오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번 달 토끼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9월이 포근하고 단단하게 빛나길 바랍니다.